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것까지 해서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 들어갈 거야.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정적분인데, 정적분이라는 부분은 원래 그 미분하고 전혀 관련이 없었던 거지. 부정적분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어떤 걸 알게 되느냐, 그 정적분이라는 게 결국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구간 a, b에서 연속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뭐 그래프를 보시면 얘가 이제 a고 얘가 이제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꺼워 이거. a하고 b라는 구간에서 어떤 연속인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요. 그럼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주고 싶다 이 얘기야. 누구를? y = fx를. 그럼 얘를 정적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는 정적분 정의대로 풀 때는 요거를 칸을 나눠서 구분구적법으로 했어야 돼. 그지? 칸을 나눠서 리미트 시그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시그마 있잖아. 그거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걸 안 하고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부정적분 라지 fx라고 잡아요. 아시겠어요? 부정적분 중에 하나인 라지 fx를 잡아주고, 이 라지 fx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fx를 일단 써.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대괄호 안에 집어넣어. 대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여기다 a, 아래 끝인 a를 쓰고 위 끝인 b를 쓰면 돼. 그럼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어쨌든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라지 fx a부터 b까지 이렇게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윗끝 집어는 윗끝을 대입을 하면 돼. 그냥 윗끝을. 여기 있는 부정적분에다가 x에다가 윗끝 값을 집어넣어. 그럼 라지 fb가 나오겠지. 그죠? 그 라지 fb. 요놈에서 아래끝 집어는 라지 fa를 빼주면 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정적분을 계산한 결과다. 그래서 정적분이라는 게 결국 부정적분으로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구분구적법은 니네가 왜 배웠냐면, 그거는 정적분의 정의이기 때문에 배웠고, 니네가 요번에 이제 시험 범위에 그게 들어가. 구분구적법으로 그걸 물어봐요. 구분구적법으로 서술형으로 꼭 나와요. 구분구적법이. 그래서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돼. 그거를 할 줄만 알고 요번 시험 끝나면 구분구적법은 안 써도 되는 거야. 니네가 이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엄청 계산이 깔끔해지거든. 그지? 그렇겠지? 그래서 넓이 구하는 게 되게 쉬운 방법으로 바뀐다. 뭘 이용하면? 부정적분을 이용하면. 미분의 역산인 부정적분을 이용하면 된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밑에 있는 내용들 한번 뭐 쭉 보시면, 뭐 이거는 뭐 정적분 표현되어 있는 거죠. a부터 b까지 fx dx. 그죠? 그리고 뭐 구간 a, b는 뭐 a, 뭐 x, 뭐 요 x의 범위 이런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정적분을 할 때는 구분구적법을 안 하고 부정적분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대괄호에다가 밑끝 아래끝 b하고 a 쓰시고, 적분상수 c 쓸 필요 없어. 부정적분 구할 때 c 쓸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c를 써봤자 여기에도 c 남아있고 여기에도 c 남아있는데 어쨌든 빼지니까 그 c를 굳이 쓰지 않아도 돼.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보여줄게요.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는 이런 문제를, 뭐야 이거?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네. 이게 뭐냐면, 적분 변수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잖아. 근데 이거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 그러니까 적분 변수는 내 맘대로 바꿔줘도 돼. 그지? 그리고 fy, dy 이런 식으로 써도 돼. 어쨌든 얘네들이 전부 다 같다 이 말이야. 다 같아. 다 같은 거니까 적분 변수 상관없다라는 거고 당연한 말이고. 그 다음에 어떤 놈의 부정적분을 구했더니 ax 3승 플러스 bx, 잘 안 보인다. bx 제곱일 거야 아마 이거.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라고 돼 있는데, 요 놈을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제 부정적분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럼 베타 대입한 거에서 알파 대입한 걸 빼주면 되겠죠. 근데 뺀 결과를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요 내용은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이제 보여줄게. 그래서 이제 뭐 이 내용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dx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얘는 자, 대괄호 안에 뭘 쓰라고요? 요놈의 부정적분을 쓰라고. 그럼 3x제곱이니까 이건 x 3승이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얘는 플러스 2x제곱이고 다 이거 할 수 있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x라고 써주면 되지. 그 다음 적분상수 c 써야 되는데 쓸 필요 없어. 쓸 필요 없이 바로 1하고 2를 여기다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2를 대입한 거를 쭉 쓰고 1을 대입한 걸 쭉 써서 빼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니? 2를 대입을 해봐. 그럼 8 플러스 2가 아니지. 8이지.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4 여기에서 누굴 빼라고요? 1 대입한 걸 빼라고요. 1 대입하면 1 더하기 2 빼기 2잖아. 이걸 빼주면 돼. 그럼 여기 정적분이 된다 이 말이야. 정적분 값이라고 이게. 그죠? 되게 간단해지는 거죠? 요걸 갖다가 함수를 그리고 구분적법 쓸 필요 없이. 그죠? 그럼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냐? 15, 11, 11이죠? 맞죠? 네, 11 뭐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야. 근데 여기는 요 말은 뭐냐면 이거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개수 1이죠. 1이죠 1. 그 1 곱하기 누구 하냐면 자 3승짜리잖아. 그럼 2, 3승에서 1, 3승을 빼. 2, 3승 하는 거 금방 하잖아. 얼마야? 8. 거기서 1, 3승에 1 얼마? 7이죠. 그럼 1 곱하기 7. 이걸 바로 써버리라고. 그 다음 플러스 2배에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라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 끼리 따로따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2의 제곱은 4고 1의 제곱은 1이니까 4 빼기 1이니까 3이네요. 2 곱하기 3.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뭐예요? 2 빼기 1. 2 빼기 1 하라고. 2 빼기 1 얼마야? 1. 그럼 계산하면 이것도 11 나와. 요렇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요게 빠르면은 요게 빠른 사람들은 요걸 쓰셔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쪽에 이제 뭐 이런 거 보도록 합시다. 자, 정적분의 기본 정의. 자,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적분을 할 때 원래 A부터 B까지잖아. 그래서 더 큰 값, 그러니까 윗끝이 더 큰 값으로만 우리가 했었다고 여태까지. A부터 B까지 fx, dx만 썼었잖아. 근데 A하고 윗끝하고 아래끝이 이게 바뀔 수도 있어. 알았냐? 이게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윗끝이 더 작은 값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부터 1까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아시겠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이 있는데 자, A부터 B까지 fx, dx 요거를 정의를 했었는데 A랑 B랑 같은 경우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A가 더 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걔네들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만약에 A랑 B랑 같아. 그럼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넓이가 있겠냐? 없지. 윗끝하고 아래끝이 같으면 이건 0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봐봐. 생각을 해봐. 라지 fx, dx인데 여기 A하고 A를 썼어. 그럼 이게 뭐야? 라지 FA 마이너스 FA잖아. 그럼 뭐겠어? 당연히 0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윗끝 아래끝 같으면 요거는 0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A하고 B에 대해서 요놈이 B가 더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B하고 A를 내 마음대로 바꿔. B하고 A를 바꿔. 그러면 아래끝이 B가 되고 윗끝이 A가 되죠? 그죠?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만 달아주면 돼.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계산하면 이거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요거는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B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정적분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인테그랄 B부터 A까지로 바뀌는 거죠. B부터 A까지 스몰 fx dx였겠네 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윗끝하고 아래끝 바꿔주고 싶으면은 바꿔주고 마이너스 달아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A하고 B가 누가 더 크다 작다 이 고정관념을 없애면 돼요. 그냥 무조건 윗끝 대입한 거에서 아래끝 대입한 거 빼면 되는 거야. 니네는 계산을. 아시겠어?
그리고 나서 이 값이 음수가 나오든 양수가 나오든 상관이 없다고.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인테그랄 부정적분을 할 때 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와? 이 부분은 부정적분하면 음수 나오는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아시겠죠? 근데 이 부분을 해주면 요거는 양수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함수가 위쪽에 그려지느냐 아래쪽에 그려지느냐 그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인테그랄 fx dx에 대해서 dx가 왜 붙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니네가 있을 거야. dx가 왜 붙냐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저때 언제 수업했더라? 구분구적법 수업을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직사각형 막대도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지? 맞지? 직사각형 막대가 그려지는데 이 막대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잖아. 그지? 근데 구분구적법 내용 자체가 이 막대의 가로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 이 막대의 가로가 점점 줄어드는 거라고. 이해돼?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막대가 점점 줄어들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이해되세요? 막대가 점점 줄어드는 건데 그래도 가로의 길이는 역시 뭐냐면 델타 x라고. 그지? 그럼 델타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잖아. 델타 x가. 구분구조법에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라는 내용이 있잖아. 그럼 얘가 0으로 가는 상황이면 델타 x 대신에 뭐를 쓰는 거죠? dx를 쓴다라 그랬죠? 제가 dx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 dx는 x축 방향의 미소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했어. 아주 개미 눈곱만큼 조금 살짝 변한 그 상황인 거야. 아시겠어? 그럼 이제 여기 부정적분 여기 있는 요 놈으로 가봅시다. 뭐 a부터 b까지 fx dx라고 돼 있는데 요거 보는 게 아니라 그냥 a부터 b까지 새로 쓸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잖아. 요게 막대 넓이야. 그지 않냐? 세로 값은 뭐야? 함수 값이잖아. 나중에는 이게 그냥 요 변 하나의 길이로 바뀌는 거잖아. 요 변 하나의 길이로. 막대가 아니라. 그지? 이해되세요? 세로 값은 그냥 함수 값이라고. 세로값, dx는 가로값. 그래서 세로 곱하기 가로했기 때문에 이게 막대 넓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막대 넓이들을 a부터 b까지 다 합하는 거야. sum. 인테그랄이 썸의 약자라 그랬죠. 다 합하는 거야. a부터 b까지 막대의 넓이들을 합한다라고 해서 정적분 자체가 이러한 기호, fx dx라고 하는 이러한 기호를 쓰게끔 된 거예요. dx가 왜 붙냐면 그것 때문에 붙는 거야. 아시겠어? 이해돼? 그래서 기호가 왜 이렇게 쓰이는지에 대한 그 이해까지 조금 같이 가면 우리가 이러한 기호를 쓰는데 좀 어색함이 없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가끔 보다 보면 이 dx 빼놓고 쓰는 애들이 있거든. dx 빼놓고 쓰면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아시겠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기호를 좀 보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보충학습 부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설명한 거랑 거의 같은 말들이야. 한번 보시고 다음 쪽 갑시다. 뭐 문제를 이제 좀 풀어봐야지. 뭐 간단한 계산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보자. 뭐 풀어볼까? 요거 한번 해보자. 이거 좀 특이해 보이네. 3부터 2까지야. 3부터 2까지, 그지? 3부터 2까지인데 마 3t제곱 플러스 2t dt죠? 그죠? t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얘는 뭐 왜 파란색이니? 얘는 자 대괄호 쓰시고 요놈의 부정적분을 써버리라고. 마이너스 t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t제곱 대괄호 닫아주고 3하고 2를 쓰는 거야. 위끝 대입한 거에서 아래끝 대입한 걸 빼라고. 자 2, 3승에서 3의 3승을 빼봐. 8 빼기 27 그럼 얼마? 마이너스 19 그죠? 그 마이너스 19에다가 마이너스 달아주니까 그냥 19네. 그죠? 그 다음에 t제곱이잖아. 그럼 2제곱에서 3제곱을 빼는 거야. 그러면 얼마야? 4 빼기 9니까 마이너스 5인가요? 됐어요? 그럼 얼마? 1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별거 아니죠? 다 할 수 있을 거야. 뭐 기본 계산 문제니까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 아이고 왜 돌아갔어? 야 돌아간 거 아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의 성질들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요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A부터 B까지 KFX DX야. 자, K배에 돼 있는 거는 K가 앞으로 나가면 돼. 우리 부정적분 할 때 나왔던 인테그랄 성질들 있지. 그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수 K는 DX에 대해서 자유로운 상수잖아. 우리가 X라는 놈으로 적분을 할 건데 X라는 변수에 대해서 자유로운 상수라고 K는. 그러니까 그 K는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그지, 종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그리고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이렇게 돼 있는데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따로따로 해주시면 돼요. 따로따로. 곱하기 돼 있는 건 할 수 없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미적분 2 배우고 난 다음에 할 거야. 니네 2학기 때쯤 할 거야. 더하기 빼기 돼 있는 것만 따로따로 가는 거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럼 곱해져 있는 건 어떻게 하느냐? 곱하기 돼 있는 걸 풀어준 다음에 전개를 해준 다음에 계산하면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3번 내용을 잠깐 봅시다. 3번 내용. A부터 B까지 fx dx인데 내가 임의 상수 C를 만들어내요. 임의의 상수 C를 만들어내서 A부터 C까지 fx dx 한 거에서 C부터 B까지 fx dx 한 거를 더해주면 된다. 이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보시면 요 내용이야. 봐봐. 얘가 A고 얘가 B라고 쳐봐. 그럼 이제 함수가 뭐 이렇게 있을 거야. 그지? 그럼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달라 이 얘기잖아. 그럼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내 C를 이런 식으로 잡아봐. 얘가 C라고 쳐봐요. 얘가 C예요. 그럼 A부터 C까지 적분한 거에다 C부터 B까지 적분한 거 두 개 더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시겠어? 이해돼? 근데 이게 봐봐. C를 여기다 잡아도 상관이 없어. 자, A부터 C까지 적분한 건 요놈이죠. 요놈 맞아요? A부터 C까지 적분한 게 요놈이잖아. 근데 거기서 C부터 B까지 적분한 걸 더하는 거야. 맞아? 근데 C부터 B까지 적분한 거는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적분한 거는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왜? 왜? C가 더 크고 B가 더 작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뒤집어줘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꺼내주고 인테그랄 B부터 C까지로 바꿀 거 아니야. 그러니까 C부터 B까지 적분한 거 쓰게 되면 요놈은 음수가 된다고. 그럼 A부터 C까지 적분한 거에서 C부터 B까지 적분한 거 두 개를 더하면 자연스럽게 음수인 걸 더하는 거니까 얘가 빠지겠지. 그래서 결국 A부터 B까지 적분한 거가 나오겠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C의 위치는 상관없어. C가 사이에 있든 A보다 작든 B보다 크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이 무조건 A부터 C까지 했으면 C부터 B까지 한 걸로 더해주시면 돼. 또는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요 놈으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좀 이따 문제들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요 문제 봐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dx야. 이거 따로 계산해야 되겠지 원래.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dx라고 또 있어. 함수식이 똑같잖아. 그럼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 게다가 여기 있는 0 C값이 보이네. 마일부터 0까지 마 1부터 0까지 그 다음 0부터 1까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뭐야? 그냥 마일부터 1까지 그냥 쭉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테그랄 마일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dx. 그래서 요거 한 번만 계산하면 된다 이 얘기야. 함수가 똑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없어. 안 틀어지더라. 좀 기다려봐야 돼. 내일이면 틀 수 있을 거야. 오늘만 좀 참아줘. 미안해요. 대신 이따 쉬는 시간을 줄게. 빨리 주세요. 알았어. 배고파 오니까 잠아요. 그지? 미세먼지이네. 자, 녹화 중이니까 미안합니다. 자, 4번 내용은 그냥 외우세요. 일단 외우세요. 나중에 증명해줄게. 뒷부분에 어차피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 2차식인데 2차식이 x-알파, x-베타로 만약에 인수분해가 돼 있어. 깔끔하게. 최고치 한계수 A는 바깥쪽으로 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는 깔끔하게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 얘기야. 그 전에 알파부터 베타, 알파하고 베타라는 근이 나오는 요 놈으로 인수분해가 돼 있는데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우리가 적분을 하겠다 이 얘기야. 정적분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하는데 엑스마알파, 엑스마베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요 놈으로 바꿔서 한 번에 써버려도 돼.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돼.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건 요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와.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와. 한번 해볼까? 왜 저래 쟤? 제정신 아닌가 봐. 좀 이따가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절대값 기호가 있어. 절대값 기호가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 그래프를 그려서 구간을 나눠서 따로따로 함수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에 뒤에 절대값이 돼 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텐데, 그지?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아래쪽 거 접어 올리는 거 맞죠? 맞죠? 접어 올리잖아. 접어 올려서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걸 볼 거야. 오케이? 그럼 0부터 2까지 적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요놈이 다른 식이잖아. 식이 다르지? 그지? 그래서 구간을 나눠.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구간 나눠서 0부터 1까지는 요 함수에 해당되는 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야. 맞아? 그래서 그놈을 0부터 1까지 정적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1부터 2까지는 원래 있던 x제곱 마이너스 x 요놈 갖다가 1부터 2까지 적분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는 함수가 요놈인지 요놈인지만 구별을 잘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함수식이 달라지면 구간을 따로 잡아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문제 간단하게 몇 개 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함수, 기함수. 이것도 설명해야 된다. 쏘리. 금방 합니다. 이것도 되게 쉬워요. 자, 우함수하고 기함수인데 내가 저때 우함수하고 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줬어요. 우함수는 뭐라 그랬죠? 우함수는 좌우대칭이라 그랬죠. 좌우대칭. 그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이라 그랬죠. 그 기함수는 뭐라 그랬어? 원점대칭, 기점대칭, 기점대칭이라고, 기준점대칭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해요. 얘는 원점대칭이에요. 대표적인 걸로서 좌우대칭인 건 y 이퀄 x제곱, y 이퀄 x 4제곱, y 이퀄 x 6제곱 이런 식으로 짝수 차수인 거듭제곱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함수고요. 기함수는요. 대표적인 게 x, 그 다음에 x 3승, 그 다음에 x 5승 이런 것들이 기함수예요. 기함수는 y 이퀄 x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 이렇게 쉽게 있는 거. 이거 원점 대칭, 그죠? y 이퀄 x 3승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었냐? 이렇게 나왔었지.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기준점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얘가 a라고 쳐봐. 그럼 마이너스 a인 값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요놈하고 값은 똑같아요. 넓이 값은 똑같은데 얘는 양수로 나오고 얘는 음수로 나올 뿐이야. 이런 성질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반면에 여기 있는 우함수들은요. x제곱을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a, 이 마이너스 a 그림 엉망인데 빨리 끝내려고. 요놈하고 넓이도 똑같고 부호도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함수를 가지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해달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 우함수를 가지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해달라는 문제는 그냥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에 2배를 해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좀 이따 보시면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주 대단한 걸 보게 될 거야. 됐죠? 그 다음에 기함수를 갖다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해달라는 내용이 있잖아? 그럼 얘는 0이야. 오케이? 왜? 음수 있는 것만큼 양수 있는 거 양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사라져. 아시겠죠? 그럼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문제 봐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어. 봐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7승 마이너스 4x 5승 플러스 2x 3승 뭐 이렇게 있어요. 요거 dx 해달래. 근데 요거를 갖다가 부정적분 해가지고 2 대입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한 거 빼고 막 계산하고 막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왜냐면 봐봐. 우리 정적분의 성질, 인테그랄 성질을 배웠잖아. 이 인테그랄 따로 분배해줘도 되는 거 맞아 틀려? 그럼 우리가 x 7승이라는 놈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부정적분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x 7승은 홀수 차수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함수죠. 기함수니까 마이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얘는 사라지는 거야. 그럼 얘는 계산할 필요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 지워버리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스 2x, 아니 여기 마이너스 4x 5승도 x 5승 있죠? 마 4는 인테그랄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요런 상황이라고. 이해돼? 근데 얘가 0이라고. 그러니까 요것도 지워버려 그냥. 됐어? 그럼 얘도 지워버리고 얘도 지워버리고 남는 건 뭐야? 3x제곱 마1만 남았잖아. 그럼 내가 계산할 건 뭐예요? 인테그랄 마 2부터 2까지 3x제곱 마이너스 1 dx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아시겠죠? 그럼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요것도 마2부터 2까지 숫자값이 똑같잖아. 그리고 얘는 뭐예요? 이거하고 여기 1 상수함수도 대표적인 우함수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바꿔서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만 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x제곱 마이너스 1 dx라고. 그죠? 그럼 위에 올려서 계산할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배의 대괄호 쓰시고 요거 적분하고 쓰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3승 마이너스 x죠? 그럼 0하고 2 이렇게 되잖아. 얘를 왜 0으로 바꿨을까? 0 대입해봤자 뺄 게 없거든. 내 말 이해돼? 아래 끝이 0인 거는 계산이 되게 깔끔해져. 뺄 게 없어. 그러니까 2 대입한 것만 슉슉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럼 8 빼기 2니까 얼마? 6 곱하기 2에서 12. 그래서 계산이 편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